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요즘에는 산재가 출퇴근까지 보장해주고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유독 산재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주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산재랑 자동차 보험이 주목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산재랑 교통사고 처리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이 가장 유리하게 처리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재 장애가 1급부터 7급 사이, 그러니까 연금이 예상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무조건 산재로 먼저 처리를 하고 연금을 받는 게 좋습니다. 산재에서 장애가 결정되고 연금을 평생 받는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연금을 남은 여명까지 추측해서 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금 기준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가 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장애가 예상되는 분들인데요. 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산재를 신청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낫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휴업 손해라는 게 있고 산재에는 휴업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쳐서 일을 못하니까 그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돈으로 주는데, 문제는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 동안만 이걸 지급해 주고요, 산재는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아도 실제로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 휴업 급여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했을 때 자동차 보험은 6개월 동안에 대한 입원 기간 동안만 이 휴업 손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월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이 통원 치료 6개월까지도 휴업 손해를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치료가 좀 장기적인 분들은 우선 산재 처리를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장애인데, 이 장애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산재 같은 경우는 협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치의가 장애를 아무리 적정하게 평가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자문위가 일방적으로 장애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해자가 억울하면은 뭐 심사 청구를 한다든지 재심사 청구를 한다든지 행정소송, 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산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애가 좀 짜게 나온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짜게 나온 장애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에 산재에서 못 받은 이 초과 손해를 청구하면 본의 아니게 또 피해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위가 장애를 한 5 정도 평가를 했는데 자동차 보험에 초과 손해를 진행할 때는 10을 넣어서 저희가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산재에서 5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12 청구 들어오냐, 우리도 5만 인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우선 신청된 산재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 휴업급여 받을 거 다 받으시고요, 대신에 공단의 장애급여 신청은 하지 말고 바로 자동차 보험회사의 이 장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닌 소송을 진행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대로 다 인정을 받고 장애는 장애대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산재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장기간이 될 정도로 다치신 분들은 무턱대고 장애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요, 먼저 저희 보상가 배상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현명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